자율자동차, 로봇, 인공지능, 빅데이터 핫하죠? 여기서 빠지지 않는 키워드가 뭐예요? 딥러닝이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딥러닝이 뭡니까? 많이들 들어봐서 대충은 아실 거예요.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 사람처럼 학습한다. 이렇게 추상적으로는 다들 아실 텐데 이게 정확히 어떻게 동작하는 건지 아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 최소 편미분이나 백프로파게이션, 리귤레이션, 그레디언트 디센트 등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제대로 알려면 공대는 나와야 하고 논문을 이해하려면 최소 몇 년은 공부해야 되죠. 그치만 요즘과 같이 인공지능이 핫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딥러닝이 뭔지 정도는 제대로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론까지 쉽게 이해 가능하도록 설명해 드릴게요. 자, 바로 들어갑니다. 항상 진보를 거듭해오던 인간은 자신과 닮은 것들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는 약 17세기부터 시작되는데 이때는 인공지능 그 자체보다는 뇌와 마음의 관계에 관한 철학적인 논쟁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왜냐, 당시에는 인간의 뇌 이외에는 정보 처리 기계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20세기 중반부터 컴퓨터의 발달로 인해 혁신의 물줄기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수학, 공학, 철학, 경제 등 다양한 영역의 과학자들에게서 인공적인 두뇌의 가능성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1943년 최초의 신경망 모델이 제시됩니다. 이게 뭐냐? 쉽게 말해 인간의 뇌를 모방한 알고리즘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중학교 과학 시간을 한번 떠올려 보죠. 우리의 뇌는 약 1000억 개의 신경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신경세포에 모든 정보가 모이고 여러 기관으로 활동이나 조정 명령을 내립니다. 이 신경세포, 즉 뉴런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수상돌기, 신경세포체, 축색돌기. 수상돌기에서 신호를 받아들이고 신경세포체를 거쳐 축색돌기에서 신호를 전송합니다. 그리고 뉴런끼리는 시냅스로 연결되어 있는데 신호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 이상의 전기 신호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 신호들의 전달을 통해 정보를 전송하고 저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뇌는 이러한 뉴런들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1000억 개가 존재하고 100조 개의 연결이 존재한다고 해요. 엄청나죠? 잠시 인간의 위대함을 느끼고 다음 그림을 살펴봅시다. 수상돌기가 인풋이라고 했죠. 아웃풋은 뭐예요? 축색돌기겠죠. 인풋과 아웃풋이 있으니까 중간엔 함수가 들어가겠죠. 이걸 도식화해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뉴런들은 서로 엄청나게 연결되어 있어요. 즉 인풋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소리죠. 그렇다면 아래 그림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기서 다음 스텝. 각 뉴런들은 시냅스로 연결되어 있는데 신호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 이상의 전기 신호가 존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시냅스들의 값은 다 다르고 일정 기준 이하의 신호들은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자극적인 기억은 오래가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기억들은 금방 사라지죠? 비슷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시냅스를 신호들의 강도, 즉 가중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다른 건 다 이해되죠? x는 입력값, y는 예측값, w는 가중치. 입력 함수는 그냥 시그마, 다 더하는 거죠? 활성 함수, 이게 뭐지? 쉬워요. 그냥 이런 x와 w 곱한 값들을 아웃풋으로 보낼 거냐 말 거냐. 아까 왜 일정 강도 이상 돼야 넘긴다고 했죠? 그거예요. 어떻게 할까? 보통 이런 함수들을 많이 씁니다. 좋을 거 없어요. 시그모이드 볼까요? 그냥 x가 무한대로 가면 1이 되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0이 되는 함수예요. 렐로 볼까요? 얘는 그냥 0이 하면 0이고 양수는 그냥 y 이퀄 x 함수예요. 쉽죠? 근데 사실 이 렐루
즉 Rectified Linear Unit 이 함수가 딥러닝 역사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딥러닝이 급속도로 발전한 이유 중 하나가 이 렐로 때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이제 기본적인 인공신경망 원리는 간단하게 파악했어요. 자, 그럼 한 스텝 더 가봅시다. 뉴런은 100조 개의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인풋이 여러 개면 아웃풋도 여러 개고 시냅스를 통해 수많은 뉴런을 거쳐가겠죠. 이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인공신경망 그림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인풋과 가중치를 곱해서 나온 값들의 합이 활성함수를 거치는 과정을 반복하여 최종적으로 아웃풋을 얻게 됩니다. 이때 이 인풋과 아웃풋을 제외한 층들을 히든 레이어라고 하고 이 층이 2개 이상일 때 딥러닝이라고 부릅니다. 인풋의 가중치를 곱하고 활성함수를 거쳐 아웃풋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찾는 정답이냐? 예를 들어 BTS의 얼굴을 인식하려고 하는데 아웃풋으로 나온 값이 우리가 찾는 BTS의 얼굴이 맞냐? 틀리냐? 이걸 판단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잠깐, 어떻게 이미지로 맞냐 틀리냐 명확한 판단 기준을 만드는 거지? 픽셀 값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필터를 곱해주고 가장 임팩트 있는 값을 고르는 과정을 반복하죠. 이 부분은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고, 여기서는 사진이나 그림을 유의미한 숫자로 나타낼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는 BTS의 얼굴들을 알아요. 그걸 정답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구한 결과 Y,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답 T가 있죠. 결과 Y와 정답 T 두 개를 뺐어. 그럼 그게 0이 돼야 베스트 솔루션이죠. 근데 이걸 양수든 음수든 한쪽으로 만들어줘야 작은 게 좋은 건지 큰 게 좋은 건지 알 수 있으니까 제곱을 해줍시다. 그럼 양수가 되죠. 그리고 이것들을 다 더해요. 즉 에러를 다 더합니다. 이게 어떤 게 좋다고요? 최소인 게 좋다고. 0이면 베스트고. 에러가 최소화되도록 y 값을 만들면 이게 정답에 가까운 베스트 솔루션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걸 어떻게 최소화시키냐?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입니다. 백프로파게이션, 역전파 기법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정답과 결과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중치를 조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러 함수가 극소값을 갖는 함수니까 기울기가 0에 가까워지도록 편미분을 반복하면서 오차를 최소화하는 가중치와 바이어스를 찾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네, 다음 2편에서 이 부분을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려요.